여보, 그게 때문에 병실이 너무 더러워요. 차라리 안락사 시키는 게 어때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병실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없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들렸어요.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 큰아들 준호가 동의하듯 한숨 쉬는 소리, 그리고 병실 문 밖에서 낑낑거리는 보기의 애절한 소리까지. 보가,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마음속으로 말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째였어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건 의식은 살아있다는 거였어요. 의사들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그리고 큰아들 준호가 숨기고 있는 모든 거짓말을. 그런데 안락사라니요. 보기를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진이 항상 뿌리고 다니는 비싼 향수였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겉으로는 효자처럼 굴지만 제가 다 알고 있어요.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밖에서 보기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문틈으로 들어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저게 또 왔네. 수진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매일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정말 징그러워 죽겠어. 징그럽다고요? 보기를요? 15년을 함께 산 우리 보기를 그렇게 말하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아무 표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그게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수진이 준호에게 말했어요. 매일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간호사들도 불편해하고 차라리 보호소에 보내든지. 준호가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키우던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머님은 지금 저 상태잖아요. 걔 알아보시지도 못하는데. 알아봐요. 저는 보기를 알아봅니다. 보기가 제 손을 핥을 때마다 느껴져요. 보기의 따뜻한 혀, 축축한 코, 그리고 꼬리 흔드는 소리까지 다요. 그래도 수진이 말이 맞긴 해.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병원비도 너무 많이 나가는데 걔 입원비까지 낼 수는 없잖아. 입원비요? 보기가 입원한 게 아닌데요. 보기는 그냥 매일 병원 앞에서 저를 기다릴 뿐이에요. 간호사 지은 씨가 간혹 병실에 들어오게 해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수의사한테 데려가는 게 어때요? 수진의 목소리에 결정이 담겨 있었어요. 나이도 많고 아프기도 한 것 같던데 편하게 보내주는 게 걔한테도 좋을 거예요. 안 돼. 보기는 안 아파요. 보기는 괜찮아요. 마음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확 열렸습니다. 어머님, 혈압 재러 왔어요. 간호사 지은 씨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지은 씨는 28살의 젊은 간호사인데 저를 정말 잘 돌봐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아, 네. 수진이 급히 말을 바꿨어요. 목소리 톤이 확 달라졌습니다. 저희는 잠깐 나가 있을게요. 준호와 수진이 병실을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복도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간호사 맨날 걔를 데리고 들어와. 위생 문제 아니에요? 병원 규정상 반려동물 면회는 허용되는데요. 지은 씨의 목소리였어요. 특히 장기 입원 환자분들한테는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도 어머님은 의식이 없으시잖아요. 그건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환자분의 뇌파 반응을 보면 보기가 올 때마다
미세한 변화가 있거든요. 정말요? 그게 정말인가요? 지은 씨가 그런 걸 발견했다니. 저는 알고 있었어요. 보기가 올 때마다 제 심장이 빨리 뛰는 걸요.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한 것도요. 수진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버린 것 같았어요.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할머니, 혈압 재겠습니다. 지은 씨의 손이 제 팔을 감쌌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혈압 측정하는 동안 지은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보기 데려와도 될까요? 오늘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데려와 주세요. 제발이요. 대답할 수 없었지만 간절히 바랐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은 씨가 나갔다가 곧 돌아왔어요. 그리고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이었어요. 복이는 작은 발소리를 내며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킁킁거리며 제 냄새를 맡았어요. 복아,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복이의 축축한 코가 제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혀로 제 손을 핥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요.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어요. 보기는 느낀 것 같았어요. 꼬리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리고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보가, 엄마 여기 있어. 엄마는 살아있어. 보기가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는 제 손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지은 씨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손가락이 지금.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제가 정말 움직인 건지 아니면 지은 씨의 착각인 건지요. 하지만 보기는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기가 다시 한번 제 손을 핥았어요. 그리고는 제 얼굴 쪽으로 코를 들이밀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저 들리세요?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들려요. 다 들려요.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외칠 뿐이었어요. 보기가 제 뺨을 핥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어머,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지은 씨가 급히 제 눈가를 닦아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보기가 보여요? 보기 알아보세요? 네, 알아봐요. 우리 보기예요. 15년을 함께 산 우리 보기. 보기가 다시 낑낑거렸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이렇게 되었어요. 3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고가 나기 전 저와 보기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이에요. 2021년 3월 15일.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보가, 산책 갈까? 제가 목줄을 들자 보기가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15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보기는 여전히 활발했습니다. 저는 당시 65세였어요. 남편을 10년 전에 여의고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작은 식당을 30년간 운영하면서요. 큰아들 준호는 회사원이었고 작은아들 준석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두 아들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저는 보기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보기가 있었으니까요. 공원까지 가는 길에 단골 슈퍼 앞을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산책하세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보기가 산책하자고 난리예요. 보기 참 영리해요. 어머니 잘 따르고. 그럼요. 15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보기를 처음 만난 건 15년 전이었어요. 식당 뒤에서 울고 있는 강아지를 발견했죠. 비에 흠뻑 젖어서 떨고 있었어요.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강아지를 보는 순간 느꼈어요. 이 아이도 외롭구나.
나처럼. 그렇게 보기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은 믹스견이라고 했어요. 정확히 어떤 견종인지는 모르지만 중형견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흰색 털에 검은 반점이 있었어요. 특히 왼쪽 눈 위에 하트 모양의 점이 있어서 너무 귀여웠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고민하다가 복이라고 지었어요. 이 아이가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정말로 복이는 제게 복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우울증에 빠져 있던 저를 복이가 살렸어요. 매일 아침 복이가 제 얼굴을 핥으며 깨워주었거든요. 밥 먹기 싫을 때도 복이 밥을 챙겨야 하니까 밥을 먹게 됐어요. 집에만 있고 싶을 때도 복이 산책을 시켜야 하니까 밖에 나가게 됐고요. 그렇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들도 복이를 좋아했어요. 특히 작은 아들 준석이는 복이를 정말 아꼈습니다. 엄마, 복이 밥은 이걸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양 성분이 더 좋대요. 준석이가 가끔 비싼 사료를 사다 주곤 했어요. 큰아들 준호도 처음에는 복이를 귀여워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점점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개 키우시는 것도 좋은데 위생은 좀 신경 쓰세요. 수진이가 민감해 하거든요. 며느리 수진은 처음부터 복이를 싫어했어요. 어머님, 개 털이 제 옷에 묻었어요. 어머님, 개 냄새 좀 어떻게 안 돼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며느리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생각에 복이를 자주 씻기고 털도 자주 빗겨주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준호네 식구가 저녁에 온다고 해서 복이를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산책을 나온 거였습니다. 공원에 도착해서 복이 목줄을 풀어주었어요. 복이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복이가 노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행복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복이와 함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복이를 누가 돌볼까 걱정되긴 했지만 준석이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복아, 이제 집에 가자. 1시간쯤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복이는 아쉬워하면서도 제 옆으로 왔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이었어요.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충격이 제 몸을 덮쳤어요. 복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의식이 끊어졌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저 의식만 돌아온 거였습니다. 주변 소리가 들렸어요. 환자분 보호자 되시는 분 계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희가 아들입니다.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환자분은 교통사고로 심한 뇌손상을 입으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식물인간? 내가 믿을 수 없었어요. 방금까지 복이와 행복하게 산책하고 있었는데 깨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5% 미만입니다. 뇌 손상이 심각해서 의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럼 평생 이렇게?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은 아들은 정말 걱정하고 있었어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기적이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의식만 또렷했거든요. 가장 힘든 건 복이 생각이었어요. 복이는 괜찮을까? 사고 났을 때
보기도 다친 건 아닐까? 밤마다 보기 생각을 하며 울었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는 울음이었지만요. 그러다가 2주쯤 지났을 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엄마, 제가 왔어요. 준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 데려왔어요. 그리고 들렸어요. 보기의 발소리가요. 보기가 제 침대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핥기 시작했어요. 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보기가 무사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엄마, 보기도 사고 났을 때 많이 놀랐나 봐요. 동물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다행히 다친 데는 없대요. 준석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보기가 엄마 병원 위치를 어떻게 아는지 매일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요? 그럼요. 제가 퇴근하고 데리러 가면 꼬리 흔들면서 따라오는데 방향이 항상 병원 쪽이에요. 준석이 보기 머리를 쓰다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가, 엄마 보고 싶었지? 나도 그래. 보기가 낑낑거리며 제 얼굴을 핥았어요. 보기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석은 일주일에 2~3번씩 보기를 데려왔어요. 보기는 올 때마다 제 손을 잡고 제 곁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어요. 사고가 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준석이 보기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병실에 준호와 수진도 와 있었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준석이 인사했습니다. 왔어? 수진이 보기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또 걔 데려왔네. 보기가 엄마 보고 싶어 해서요. 그래도 병실에 걔를 데려오는 건 좀 위생상 문제 아니에요? 간호사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엄마한테 도움이 된다고. 준석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보기는 준석 다리 사이로 숨었어요. 그때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준석아, 보기 말인데 내가 계속 돌보기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형.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 그게 아니라 내 형수 말이 맞아. 엄마 상태가 이러신데 걔한테 신경 쓸 여유가 있을까 싶어서. 형은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준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보호소에 맡기든지 아니면 새 주인을 찾아주든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안 돼. 보기를 보내면 안 돼. 형,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보기는 엄마가 15년 동안 키운 아이예요. 15년을 키웠어도 지금 엄마 상태로는 알아보지도 못하잖아. 그래도 보기는 가족이에요. 가족이라고 해도 결국 걔야. 그리고 벌써 15살이잖아. 얼마 못 산다고. 준호의 차가운 말에 준석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기가 준호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저게 왜 저래? 수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보가 안 돼. 준석이 보기를 말렸지만 보기는 계속 준호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것 봐. 저러니까 보호소에 보내야 한다니까. 형, 보기는 원래 이러지 않아요. 낯선 사람한테도 안 그러는데. 준호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간호사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오늘은 가족분들이 다 오셨네요. 지은이 보기를 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보가, 오늘도 왔구나. 할머니 보러 왔어? 보기가 꼬리를 살랑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준호 쪽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저기 간호사님. 수진이 말을 꺼냈어요. 병실에 걔를 데리고 오는 게 규정상 괜찮은 건가요? 네, 장기 입원 환자분들은 반려동물 면회가 허용됩니다.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도 어머님은 의식이 없으시잖아요. 지은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보기가 올 때마다 환자분 뇌파에 변화가 있어요. 네.
준석이 놀라서 물었어요. 미세한 변화지만 분명히 반응이 있어요. 복이 목소리를 들으실 때, 그리고 복이가 손을 하트실 때 뇌파가 활성화돼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도 복이 면회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준석이 복이를 안아 올렸어요. 들었지, 복아? 엄마가 너 알아보신대. 복이가 낑낑거리며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복아. 엄마가 다 알아. 내 목소리도, 내 냄새도 다 알아. 준호와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둘은 그 사실이 달갑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복이는 더 자주 왔어요. 준석이 거의 매일 복이를 데려왔거든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병실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할머니, 오늘 복이 못 와요. 준석 선생님이 출장 가셨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복이는 괜찮을까? 혼자 있으면 불안해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병실 문 밖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지은이 문을 열었어요. 어머, 복이잖아. 복이가 혼자 병원까지 온 거였어요. 복아,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혼자? 복이는 대답 대신 제 침대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핥기 시작했어요. 대박!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지은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석 선생님? 복이가 지금 병원에 왔어요. 네, 혼자요. 그날 저녁 준석이와 준호가 병실에 왔습니다. 안락사를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준호의 말이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을 겁니다. 준석아, 오해하지 마. 나도 보기가 안쓰럽지만, 안쓰러우면 더 잘 돌봐줘야죠. 어떻게 안락사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기가 힘들어 하잖아. 매일 여기까지 오는 것도 그렇고, 심장도 안 좋다고 했고, 그래도 보기는 엄마를 보러 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준석이 보기를 꼭 안았습니다. 보기는 준석 품에서 낑낑거리며 저를 바라봤어요. 보가, 괜찮아. 준석이가 지켜줄 거야. 저는 준석이를 믿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항상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으니까요. 준석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보기가 15살이야. 걔 나이로 치면 거의 80살이나 되는 거라고. 그래서요? 나이 많다고 죽이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형은 보기가 방해되니까 없애고 싶은 거 아니에요? 준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이잖아요. 보기가 형만 보면 짖으니까 불편하신 거죠? 야, 박준석.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보기가 깜짝 놀라 짖기 시작했어요. 그만. 두 사람 다 그만해요. 지은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환자분 계신데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 준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보가, 괜찮아? 지은이 보기를 쓰다듬었어요. 보기는 숨을 헐떡이며 제 침대 밑으로 숨었습니다. 준석 선생님, 형제분이랑 무슨 일 있으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형이 이상해요. 이상하다는 게 보기한테 유난히 예민하게 굴고 그리고 엄마 병원비 관련해서도 뭔가 숨기는 것 같고 지은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지난주에 형님께서 간호사실에 오셔서 환자분 진료비 명세서를 요청하셨어요. 그게 이상한가요? 원래는 보호자 대표 한 분만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따로 또 요청하시길래 준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이
뭔가 하고 있는 건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준석은 형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준석이 은행에 들렸어요. 엄마 명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러 갔던 겁니다. 고객님, 보호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석은 자신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는 순간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지? 3개월 동안 총 5천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병원비 명목으로요. 하지만 실제 병원비는 2천만 원 정도였어요. 형이 설마. 준석은 그 길로 준호를 찾아갔습니다. 준호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수진과 함께 있었어요. 형? 준석이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준석아, 무슨 일이야? 형, 이게 뭡니까? 준석이 통장 거래 내역을 내밀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이건 엄마 통장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형이 한 거죠? 준석아, 진정하고 얘기하자. 무슨 변명을 하실 건데요? 병원비는 2천만 원인데 왜 5천만 원을 빼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싫어요. 여기서 얘기할 거예요. 나머지 3천만 원은 어디 갔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빚이 좀 있었어. 빚이요? 사업 자금으로 투자했다가 실패했어. 그래서 일단 엄마 돈을 좀 빌린 거야. 빌렸다고요? 엄마한테 허락도 안 받고요? 엄마가 지금 의식이 없으시잖아. 나중에 갚을 거니까 괜찮아. 준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 그건 횡령이에요. 범죄라고요. 야,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나도 엄마 아들이야. 내가 엄마 돈 쓰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범죄라니까요. 준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경찰에 신고할 거야? 친형을? 준석이 말을 잃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하고 집에까지 찾아오고 엄마가 깨어나실 수 있다면 물어봤겠지만 지금은 안 되잖아. 그래도 그렇지 어떡해. 준호가 준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하다. 꼭 갚을게. 준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형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석은 병실에 와서 보기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보가,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보기가 준석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형이 엄마 돈을 가져갔어.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보기가 낑낑거렸어요. 너는 알고 있었구나. 형이 나쁜 사람인 거. 보기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준석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깨어나세요. 제발이요. 엄마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미안해, 준석아. 엄마가 깨어나고 싶어도 깨어날 수가 없구나. 그때 보기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 침대로 올라왔습니다. 보가 안 돼. 준석이 말렸지만 보기는 제 얼굴을 핥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귀에 코를 대고 낑낑거렸습니다. 보가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보기가 제 손을 계속 핥았어요. 그 순간 제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엄마 손가락이? 준석이 놀라서 제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지금 손가락 움직인 거예요? 보기가 다시 제 손을 핥았어요. 그러자 손가락이 또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정말 의식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 준석아. 엄마는 모든 걸 듣고 있어. 준석이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엄마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지은이 달려왔어요. 정말요? 네.
보기가 학을 때마다 움직였어요. 지은이 제 손을 관찰했습니다. 보기가 다시 앉자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어머, 정말이네요. 이게 의식이 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의사 선생님께 보고해야겠어요. 다음 날 의사가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 미세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럼 엄마가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준석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달랐어요. 정말 깨어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그래, 두려워해라. 내가 깨어나면 모든 걸 밝힐 테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더 자주 움직였고 가끔은 눈꺼풀도 떨렸습니다. 보기는 여전히 매일 병원에 왔어요. 하지만 보기도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 보기 상태가 어때요? 준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장이 많이 약해졌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잘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준석이 보기를 꼭 안았습니다. 보가, 조금만 더 버텨줘. 엄마가 깨어날 때까지만. 보기가 낑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준호는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준석아, 보기도 이제 한계야. 편하게 보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형, 또 그 소리예요? 보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보기를 위해서요? 형은 형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형제는 다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보기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리고 준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보기가 준호 바지를 물었습니다. 이게가 준호가 보기를 발로 찼어요. 보기가 쓰러졌습니다. 형,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준석이 보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보기는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어요. 보가, 괜찮아? 보기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형이 보기를 발로 찼어요. 선생님, 그건 정당방위였어요. 걔가 먼저 물었잖아요. 그래도 발로 차면 어떡해요. 보기는 심장이 안 좋다고요. 지은이 보기를 데리고 급히 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 결과 보기의 심장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어요. 많이 놀랐나 봐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요. 치료할 수 있나요? 약으로 조절은 할 수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준석이 보기를 쓰다듬었어요. 보가, 미안해. 형 때문에. 보기는 준석을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준석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기를 제 집으로 데려가기로 한 거예요. 엄마, 보기를 제가 집에서 돌볼게요. 형한테서 멀리 떨어뜨려 놓을게요. 고마워, 준석아. 하지만 보기는 거부했습니다. 준석이 보기를 데리고 집으로 가려 하자 보기가 병원 쪽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했어요. 보가, 엄마는 여기 있어. 우리 집 가자. 하지만 보기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준석은 보기를 병원에 두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보기는 제 병실 문 앞에서 매일 밤을 새웠습니다. 간호사들이 보기한테 밥을 주고 이불도 깔아줬지만 보기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2년 6개월이 되던 날, 준호가 서류를 들고 병실에 왔습니다. 준석아, 우리 엄마 일 좀 의논하자. 무슨 일인데요? 솔직히 말할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 그건 저도 알아요. 그래서 말인데, 연명치료 중단을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나를 죽이겠다고? 형, 미쳤어요? 엄마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2년 반이나 지났어. 손가락이 조금 움직인다고 해서 깨어나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희망은 있잖아요. 준서가 현실을 봐. 병원비만 벌써 1억이 넘었어. 그게 문제예요? 돈 때문에 엄마를 포기하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실까? 차라리 편하게.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준석이 소리쳤습니다. 보기가 병실 밖에서 짖기 시작했어요. 봐, 저 보기도 반대하잖아요. 준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때문에 제대로 된 대화도 못하겠네. 형, 보기는 걔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라고요. 가족이라도 결국 걔야. 사람이 먼저지.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나는 연명치료 중단에 찬성이야.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되니까. 제 동의 없이는 안 돼요. 준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가야겠네. 준호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준석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절대 그런 일 없게 할게요. 고마워, 준석아. 하지만 며칠 후, 준호는 정말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거예요. 형, 정말 이러실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어.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형이 횡령한 돈은요? 그것 때문에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별개야. 별개가 아니에요. 형이 엄마 돈을 훔쳐가고 이제는 엄마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준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기가 두 사람 사이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준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보기가 준호 바지를 물었어요. 그리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가. 준호가 보기를 떼어내려 했지만 보기는 놓지 않았어요. 지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보기가 미쳤어요. 안락사 시켜야겠어요. 안 돼요. 준석이 보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보기는 준석 품에서 헐떡거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보가, 진정해. 하지만 보기는 계속 준호를 노려보며 짖었습니다. 보가, 그만. 내가 다칠까봐 걱정돼. 지은이 보기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보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보기의 몸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가? 준석이 놀라서 보기를 흔들었어요. 보기의 눈이 풀리고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보가, 보가. 지은이 보기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멈췄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보가, 우리 보가, 안 돼, 보가. 준석이 보기를 안고 동물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보기는 제 곁에서 저를 지키려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제 가족이, 제 유일한 친구가 떠난 거예요. 그날 밤 제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라서 의사를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보기가 필요했어요. 준석이 병실로 돌아왔을 때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보기가 떠났어요. 알아, 준석아. 엄마도 알아. 보기는 마지막까지 엄마를 지키려고 했어요. 준석이 흐느꼈습니다. 형 때문이에요. 형이 보기를 죽인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깨어나겠어. 보기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3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기가 떠나고 3일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어요.
간호사들의 발소리, 의료기기 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환자들의 기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보기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기가 제 손을 잡는 느낌도 낑낑거리는 소리도 없었어요. 보가 정말 떠난 거구나. 그 생각을 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보기는 15년 동안 제 곁을 지켜줬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외롭고 힘들 때도 항상 보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물인간이 된 지난 3년 동안 보기만이 제 의식을 알아챘어요. 보기만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보기가 저를 지키다가 죽었어요. 미안해, 보가.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미세하게가 아니라 확실하게요. 손가락이 구부러졌다가 펴졌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어? 놀라웠어요. 3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움직임이었거든요. 손목도 돌려봤어요. 움직였습니다. 발가락도 발목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보가, 내가 준 힘이구나. 내가 엄마한테 힘을 준 거지. 그때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에 형광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목을 돌리니 병실이 보였어요. 침대 옆 테이블 링거거리,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벽빛. 내가 눈을 떴어. 입도 벌려봤어요. 턱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를 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3년 동안 쓰지 않은 성대는 쉽게 말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갈라진 소리만 나왔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조금씩 연습하면 될 테니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 지은이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할머니, 주무세요? 지은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봤어요. 어머, 지은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눈을 뜨셨어요. 지은이 급히 간호사실로 뛰어갔어요. 의사 선생님, 당직 선생님, 302호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곧 여러 명의 의료진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눈을 뜨셨네요. 의사가 손전등으로 제 눈을 비췄어요. 동공 반응 정상입니다. 환자분,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세하게지만 분명히 끄덕였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보실 수 있으세요? 손가락을 구부렸어요. 놀랍네요. 정말 기적입니다. 의사가 감탄했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해야겠어요. 지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석 선생님? 할머니가 깨어나셨어요. 네, 정말이에요. 30분 후 준석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준석이 제 침대로 달려왔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정말 깨어나신 거예요? 저는 준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미소 지으려고 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엄마. 준석이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준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잠시 후 준호도 도착했습니다. 수진도 함께였어요. 어머니. 준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기쁨보다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깨어나셨어요?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차갑게요. 준호가 제 시선을 피했어요. 어머니, 깨어나셔서 다행이에요. 수진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설령할 수 있었어도 대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깨어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말씀하시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럼 기억은 어떻게 되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아직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였던 환자분들은 사고 전후 기억을 잃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을 들은 준호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어요. 기억을 잃었다고? 천만에. 나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 저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어요. 어머니, 천천히 회복하세요. 저희는 이만. 준호와 수진이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소리를 냈어요. 엄마. 준석이 놀라서 제 쪽을 봤습니다.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준호를 가리켰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뭔가 말하려 하자 의사가 말렸습니다. 환자분,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회복하세요. 저는 준호를 계속 바라봤어요. 준호는 제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준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준석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눈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모든 걸 알고 있어. 깨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게 됐고, 목도 자유롭게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못했어요. 재활치료사가 매일 와서 발성 연습을 시켰습니다. 할머니, 제 입모양을 보고 따라해 보세요. 아, 저도 따라했어요. 아, 좋아요. 이. 하지만 단어를 만드는 건 아직 어려웠습니다. 준석은 매일 병실에 와서 저를 돌봐줬어요. 엄마,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준석이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바람이었어요. 엄마, 보기 얘기해도 될까요? 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기를 공원에 묻어줬어요. 엄마가 보기랑 산책하던 그 공원이요. 준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보기가 마지막까지 엄마를 지켰어요. 보기 덕분에 엄마가 깨어나신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보가. 내가 없었다면 엄마는 깨어나지 못했을 거야. 준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천천히 하세요. 제가 다 들을게요. 저는 준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준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네, 준석이요? 제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준호? 형 얘기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어떻게 했는데요? 저는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는 신용을 했어요. 뭔가 쓰고 싶으세요? 준석이 종이와 펜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아직 글씨를 쓸 만큼 정교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삐뚤빼뚤한 글씨가 나왔습니다. 엄마, 천천히 하세요. 저는 손가락에 힘을 줘서 썼습니다. 준석이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돈이 어떻게 됐는데요? 저는 다시 썼습니다. 훔쳐? 누가 훔쳐갔어요? 준호를 가리켰습니다. 형이 엄마 돈을 훔쳐갔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제가 알아요. 형이 5천만 원을 가져간 거 알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더 있다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더 가져갔는데요?
저는 숫자를 쓰려고 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준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와 수진이었어요. 어머니, 컨디션이 어떠세요? 수진이 웃으며 물었지만 그 웃음은 가짜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어요. 형, 어머니가 형 얘기하시려고 했어요. 준석이 말했습니다. 나, 무슨 얘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 얘기요. 순간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돈? 무슨 돈? 형이 가져간 돈 말이에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석아,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왜요?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어머니 컨디션이 안 좋으시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제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 바라봤어요. 어머니, 기억하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억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준호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 기억하신다고요? 준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어서.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뭘 들으셨는데요? 저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든, 걸. 그 순간 준호가 비틀거렸어요. 여보, 수진이 준호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3년 동안 의식이 없으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식? 어서. 준석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3년 동안 의식이 있었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모든 대화를 들으셨어요?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보기가 알고 있었던 거네요. 준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보기가 엄마한테 의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형을 경계했던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보기는 알고 있었어. 보기만이 엄마를 이해해줬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아니야. 나, 다, 알아. 준호가 할 말을 잃었어요. 장, 비밀, 번호. 준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1,000만 원. 아니야. 준석이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저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준석이 소리쳤습니다. 형, 2억이나 가져갔어요? 준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까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려고. 준석이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형, 정말 그랬어요?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수진이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착각하신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니야. 저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알고 있어. 수진의 얼굴도 굳었어요. 병실에서 다 들었어. 준석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형수님, 정말인가요? 준호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확인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준석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 였어. 형이 보기를 죽였어요? 준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발로 찼어. 2번. 준석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형,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준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도 있었어. 보기가 방해 되니까 안락사 시키려고 했잖아. 준호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지은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복도까지 소리가 들려요. 준석이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제 형이 지난 3년 동안 엄마 재산을 횡령했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보기를 죽인 것도 형이에요. 지은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만 준호가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석이 막았어요. 어디 가려고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준석아, 제발. 엄마를 속이고 재산을 훔치고 보기를 죽이고 이제 와서 제발이라고요? 준석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때 제가 손을 들었어요. 준석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 아니야. 왜요? 형은 처벌받아야 해요. 저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제 숨이 가빠졌어요. 하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네, 아들. 아니야. 준호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을 이었어요. 3년 동안 다 들었어. 각 단어마다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3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준호의 무릎이 휘청거렸어요. 침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오해해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식물인간 이었을 때 너희가 안 모든 말. 준석이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3년 동안 의식이 있으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3년 전 그날부터 모든 대화가 제 귓가에 생생했어요. 준호가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날, 5천만 원을 처음 빼낸 날, 그걸 주식에 날린 날, 또다시 손을 댄 날. 보기를 적의 징그러운 것이라고 부르던 수진의 목소리. 연명치료 중단을 의논하던 두 사람의 차가운 대화. 그리고 보기를 안락사시키자던 그 끔찍한 말까지. 눈을 떴습니다.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는 내 돈 얼마나 가져갔니?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저는 빚이 변명하지 마.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재활치료사도 놀랄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2억 3천만 원. 그리고 집 팔려고 했지. 준석이 충격에 휘청거렸어요. 2억 3천? 형, 5천만 원이라고 했잖아.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증거가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지은에게 향했습니다. 지은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저는 3년 동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보기의 행동이 너무 특이했거든요. 파일을 펼쳤습니다.
빼곡히 적힌 글씨와 사진들이 보였어요. 이건 보기의 행동 일지예요. 날짜별로 기록했습니다. 준석이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2022년 5월 3일 큰아들 박문 씨 보기가 으르렁거림. 환자분 심박수 상승. 2022년 7월 15일 큰아들이 서류 가방 열었을 때 보기가 짖음. 이후 환자분 눈꺼풀 떨림 관찰. 2023년 1월 8일 큰아들 부부가 안락사 얘기했을 때 보기가 병실문 긁음. 환자분 눈에서 눈물. 2024년 3월 10일 보기가 큰아들 바지를 물어뜯음. 환자분 손가락 움직임 최초 관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충격적인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보기는 알고 있었어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께 의식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누가 진짜 어머니를 사랑하는지도요. 준석이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보기가 제 손을 핥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아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분 손가락 미세하게 움직임. 보기만 반응. 의식 있음 확신. 보기 사망 3일 전 준호 씨에게 가장 공격적인 반응. 환자분 뇌파 급상승. 보기 사망 당일 큰아들이 보기를 발로 참. 보기 심장마비로 사망. 그 기록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보가. 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럼 보기가 그래. 제가 말했습니다. 보기는 알고 있었어. 엄마가 살아 있다는 걸. 그래서 내가 미웠던 거야. 그래서 엄마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목이 메었습니다. 보기 생각만 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는 저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보기를 발로 찼어. 2번이나 심장 나쁜 거 알면서 준호가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해세요. 그건 걔가 먼저 물어서 너도 똑같아. 저는 수진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내가 보기한테 안 짓 기억해? 매일 병실 오면서 깨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했지. 보기가 나 보러 올 때마다 쫓아냈잖아.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건 위생 때문에. 위생? 제가 비웃었습니다. 너는 보기가 싫었던 거야. 보기가 내 곁을 지키니까 너희가 하는 짓을 보기가 알고 있으니까. 보기는 증인이었어. 말 못하는 증인. 병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보기의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석이 가져다 준 거였어요. 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보기의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보기는 15년 동안 나랑 함께 했어. 남편 죽고 외로울 때 보기가 있었어. 우울증으로 죽고 싶을 때 보기 때문에 살았어. 그리고 식물인간 됐을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병원 와서 기다렸어.
비 오나 눈 오나 아무도 안 올 때도 보기는 왔어. 보기만이 엄마가 살아 있다는 걸 믿었어. 준석이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너는 그 보기를 죽였어. 돈 때문에 엄마를 죽이려고 하다가 보기가 방해되니까 죽인 거야. 준호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그럴 의도 있었어.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너는 연명치료 중단 서류 준비했잖아. 집 팔려고 부동산 갔잖아. 그리고 보기를 안락사 시키려고 했잖아. 전부 다 계획적이었어. 지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준호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것이었어요. 수진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연명치료 중단하면 보험금 얼마나 나와? 한 5천 정도? 그리고 집 팔면 5억이니까 총 5억 5천. 빚 갚고도 2억은 남네. 빨리 처리하자. 그 개부터 없애야 돼. 계속 방해하잖아. 준석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형이 어떻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석아, 경찰 불러. 내 형을 고소할 거야. 횡령, 그리고 동물 학대, 보기 죽인 거 고소할 거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제발, 경찰은 안 돼요. 왜 안 돼?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보기를 죽였잖아. 왜 너는 용서 받아야 해?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준호가 전과자 되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애들?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애들 생각했어? 엄마 죽이려고 할 때, 보기 죽일 때, 수진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준석을 바라봤습니다. 전화해. 준석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형, 마지막이야. 지금 나가. 준호가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기 전에 돌아섰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3년 동안 제가 미쳤었어요.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하지만 엄마를 사랑하는 건 진심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기도 일부러 죽인 게 아니에요. 그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내가 한 일은 용서 받을 수 없어.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몰라.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 준호와 수진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보기의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어요. 보가, 내가 맞았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걔는 진실만을 말하더구나. 눈물이 목걸이를 적셨습니다. 준석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힘드시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잘하셨어요. 보기도 기뻐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좋아하던 노을이었어요. 보가, 엄마가 이겼어. 내가 지켜주려던 엄마가 이겼단다. 고마워. 우리, 보가. 그날 밤 경찰이 왔습니다. 저는 3년 동안의 이야기를 전부 진술했어요. 준호는 횡령과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들을 고소했다는 죄책감과 보기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기가 꿈에 나왔어요. 보기는 건강한 모습으로 제 곁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웃고 있었어요. 보가. 제가 부르자 보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핥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보기가 말했습니다. 꿈속에서는 보기가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응, 괜찮아. 네, 덕분에. 다행이에요. 엄마가 깨어나서 정말 기뻐요. 보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너가, 아니에요. 엄마를 지키는 게 제 행복이었어요. 보기가 웃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행복하게 사세요. 보가, 가지 마. 저는 항상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보기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보가,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어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복이 없는 첫 아침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단풍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재활 치료는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퇴원이에요. 준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3년 반 만에 퇴원이었어요.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고마워. 준석아. 이제는 문장을 완전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아직 더듬거리긴 했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뭐려? 엄마가 힘드셨죠? 준석이 제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지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퇴원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지은 씨,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3년 동안 복이랑 저를 돌봐줘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지은이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이거 드리려고요. 지은이 두꺼운 앨범을 건넸습니다. 펼쳐보니 보기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병원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보기가 제 침대 옆에서 자는 사진, 제 손을 핥고 있는 사진, 햇살을 받으며 앉아 있는 사진. 3년 동안 찍어둔 거예요? 네. 보기가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했는지 기억하시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앨범을 가슴에 안았어요. 보기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현관에 도착했을 때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준석이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엄마, 천천히요. 괜찮아. 혼자 걸을 수 있어. 현관 밖으로 나서는 순간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3년 반 만에 느끼는 자유였어요.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이었어요. 보가 저 하늘에서 보고 있니?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석이 준비한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떠났어요. 엄마, 어디 가고 싶으세요? 준석이 물었습니다.
공원 복이 산책하던 곳 알았어요. 차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려 공원에 도착했어요. 3년 반 만에 보는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보기와 함께 앉았던 그 벤치였어요. 엄마, 잠깐만 기다리세요. 준석이 차 트렁크로 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화분을 들고 왔어요. 이거 보기를 위해 준비했어요. 화분에는 작은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보기를 여기 묻었거든요. 준석이 공원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표지석이 보였어요. 다가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보기 2008-2024 영원히 기억할게. 표지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가, 엄마 왔어. 손으로 표지석을 쓰다듬었어요. 엄마, 깨어났어. 네. 덕분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준 엄마니까. 잘 살 거야. 준석이 옆에 앉아 화분을 땅에 심었습니다. 보가, 이 나무가 크면 엄마가 여기서 쉴 수 있을 거야. 작은 나무였지만 잎이 푸르렀습니다. 매일 올게 보가. 표지석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보기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벤치로 돌아왔을 때 한 마리 개가 다가왔습니다. 흰색 믹스견이었어요. 보기와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개가 제 손을 킁킁 맞더니 꼬리를 흔들었어요. 어머, 미안해요. 우리 애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젊은 여성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보기 생각이 났어요. 이름이 뭐예요? 봄이요. 2달 전에 입양했어요. 예쁘네요. 봄이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가 내가 보낸 거니? 여성이 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봄이가 뒤돌아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준석이 말했습니다. 엄마, 집으로 갈까요? 응, 가자. 준석의 차는 작은 빌라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네. 전세로 구했어요. 2층이고 햇볕도 잘 들어요. 빌라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혼자 힘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어요. 거실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엄마 방은 이쪽이에요. 준석이 안내했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벽에 보기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지은이 준 앨범의 사진들을 크게 인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는 보기 인형이 놓여 있었어요. 준석아, 보기가 항상 엄마랑 함께 있게요. 준석이 웃었습니다. 저는 보기 인형을 안았어요. 보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아들. 엄마, 저녁 준비할게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요. 준석이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공원이 보였습니다. 보기가 묻힌 그곳이요. 보가. 엄마 이제 여기서 살아 매일. 너 보러 올게.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의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거였어요. 엄마 안 가셔도 돼요. 제가 다녀올게요. 준석이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가야 해. 재판장에 들어갔을 때 준호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박준호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식물인간 상태에 몹친 박명숙 씨의 계좌에서 총 2억 3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모친이 키우던 반려견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는 횡령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잠시 정신이 없었을 뿐.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네. 판사님.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박준호의 어머니 박명숙입니다. 3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였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한 모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잃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반려견 보기를요. 보기는 제가 식물인간일 때 유일하게 제 곁을 지켰습니다. 비 오나 눈 오나 매일 병원에 와서 기다렸어요. 보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걸. 그래서 저를 지키려고 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은 그 보기를 죽였습니다. 보기가 방해되니까 없애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서류를 준비했으니까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배신했으니까요. 판사님 부탁합니다. 법대로 처벌해 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보기한테도 죄송합니다. 준호가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박준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액 2억 3천만 원을 전액 배상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준호가 끌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가 봤니? 엄마가 너를 위해 싸웠어. 준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엄마, 공원 갈까요? 그래. 보기 보러 가자.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보기의 표지석 앞에 섰어요. 한 달 전에 심은 나무가 조금 자라 있었습니다. 보가 엄마가 왔어. 표지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재판 있었어. 형은 감옥에 갔어. 내가 지켜주고 싶었던 엄마를 위해 싸웠단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보기 없이는 쓸쓸하지만 보기가 준 사랑 기억하면서 살 거야. 준석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생각 있어요. 뭔데? 우리 개 키울까요? 개를? 네. 보기는 못 돌아오지만 다른 아이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보호소에 가면 주인 기다리는 아이들 많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보기 대신은 아니지? 당연하죠. 보기는 보기고 새 아이는 새 아이죠. 그럼 좋아. 준석이 웃었습니다. 보기도 기뻐할 거예요. 며칠 후 동물보호소에 갔습니다. 많은 개들이 우리 안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 작은 개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믹스견이었어요. 나이는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 아이는 왜 저기 있어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저에는 주인이 돌아가셔서 왔어요. 나이도 많고 아파서 입양이 잘 안 돼요. 저는 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개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슬픈 눈이었습니다. 안녕, 넌 누구니? 손을 내밀자 개가 킁킁 맡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까망이요. 주인 할머니가 그렇게 부르셨대요. 까망아. 개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보기처럼요. 우리 집 갈래? 까망이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엄마, 이 아이로 결정하신 거예요? 응, 까망이도 외로운 것 같아. 입양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까망이를 안고 나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에 들렀습니다. 보기의 표지석 앞에 섰어요. 보가 엄마가 새 가족 데려왔어. 까망이라고 해. 내처럼 외로웠던 아이야. 보기 질투 안 하지?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까망이가 표지석을 킁킁 맞더니 앉았습니다.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까망아, 여기 복이 있어. 복이는 엄마의 영웅이었어. 까망이가 낑낑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까망이를 내려놓았어요. 까망이는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제 방으로 갔습니다. 복이 사진 앞에 앉았어요. 까망이도 아는 것 같아요. 준석이 웃었습니다. 개들은 알아요. 누가 좋은 개인지. 그날 밤 까망이는 제 침대 옆에서 잤습니다. 복이 인형을 안고 자는 제 옆에서요. 꿈을 꾸었습니다. 복이와 까망이가 함께 뛰어노는 꿈이었어요. 복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했어요. 까망이, 잘 부탁해요. 복아, 저는 행복해요. 엄마가 행복하니까. 엄마도 행복하게 사세요. 복이가 점점 밝은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복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